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단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김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에 병원 근무를 좀 하다가 원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야구를 그때 선수를 좀 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부모님 동의서란 게 있었어요. 야구를 하려면. 근데 그 동의서를 부모님한테 갖다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이 야구 안 된다. 그래가지고 93년도 말에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때 타이거에서 이제 전 선배님도 계셨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볼 거냐 그랬더니 저는 두 말도 안고 그랬습니다. 내일도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오게 된 계기가 이게 야구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처음에 물리치료 전공하면서 스포츠 정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트레이너라는 걸 94년 딱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적인 제가 그때 맡았던 업무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 쪽에 근무를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 이제 부상 관련에는 검진 관련, 병원 관련된 거, 뭐 치료 관계, 뭐 재활적인 그런 관계를 아마 제가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머지 트레이너분들이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거의 병원 관계적인 부분은 제가 거의 맡아서 하고 꼭 트레이너 일뿐만이 아니라 프론트 일도 좀 했었던 부분도 있고 하물며 또 운동장 관리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일을 뭐 한 1인 뭐 2억 3억은 했던 것 같아요. (96년) (97년) 우승, 2009년, 2017년 이게 4번 우승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96년에 우승할 시기 당 그 팀 분위기가 좀 지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96년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김웅룡 감독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동료리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일본으로 진출하고 없을 때입니다. 그때 96년도에 이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서로 하나 돼보고자 이런 했던 것들이 아마 첫 우승에 저한테는 기억에 남고요. 또 그 시절에 이강철 지금은 감독님이시죠. 매 게임마다 연습 때마다 테이핑, 컨디션 조절, 스트레칭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MVP 타고 우승하고 끝나고 나서 고생했다고 한번 안아주는 거. 그러면서 저도 처음 그때 우승하고 나서 뒤에 쏟아지는 그 뭐랄까 그 복받침의 그 울음. 그리고 그 다음에 빵빠레 빵 터지잖아요. 이게 싹 밀려 나가는 그 허무함 같은 거 있죠. 이게 첫 우승치고는 분위기는 정말 좋았고 들떠 있고 울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 과정에 뭔가가 또 이렇게 한 번이 싹 그 고생했던 그 했던 그런 것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이제 끝나서 쫙 밀려 나가는 어떤 그런 기분도 아마 첫 우승 때 아마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폭죽 터지는 거 볼 때마다 그것이 항상 이렇게 마치 오버랩 때 오버랩 때. 그러니까 선수들이 더 뭉쳐서 하나 돼서 했던 어떤 선수들이 이룬 우승? 물론 뭐 호런트나 감독님처럼 뭐 다 계시지만 팬들이 더 소중하지만 자체적으로 뭉쳐서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96년, 97년에는. 저는 언제든지 지금도 집에 있어요. 지금도 그 옷 뭐 다 있는 거였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니폼에 유래가 있답니다. 왠지 영국에 가는 이게 버킹엄에 가는 기회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근위병들 있죠. 빨간 옷에 검정에 입고 키 크고 딱 있은 모습이 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야, 그래서 어느 순간 뭐 하면서 이제 유니폼 뭐 이렇게 하고 뭐 CI 자가 막 이거 하는 그런 과정에 제한이 됐던 모양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생 뭐 하고 이런 것 좀 강한 이미지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검정 바지 한번 입어 보실랍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강하긴 해요. 강하고 저희들은 조금 이제 보시는 분은 정말 좋아요.
그 뒤에 애안이 있습니다. 신발도 검은 신발도 줬거든요, 가끔. 진짜 한 여름에 이렇게 훈련하고 하지 않은 선수들 아마 다른 팀 선수들보다 하얀 바지, 홈 유니폼 입을 때보다 땀은 일정이면 덜걸요. 시각적으로도 덥고 덥기도 하고 본인 자체도 덥다고 느껴지는데 좀 많이 강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올드 유니폼 데이 한번 하잖아요. 하면 이제 모르신 분들은, 이게 추억에 있으신 분들은 그러는데 특히 저희 같은 다 보면 이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입었었으면, 저는 입었을 때 잘 몰랐거든요. 좋다 안 좋다 뭐 이게 강한 열정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나서 다시 보고 딱 보니까 어딘가 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이미지가 있었구나라는 것. 뭐 그런 정도는 기억하고 있네. 물론 더 발전이 필요하지만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때는 제반 이렇게 인프라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특히 트레이너 이쪽은 더 이제 후순위에 밀다 보니까 뭐 인식 자체도 그렇고요. 뭐 구장에 시설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경우는 일단 선수 수급에 경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장소가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82년까지는 아니 82년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는데 이제 그때 선배들한테 들어보고 우리 야구 하시는 관계자분들 들어보면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조금 저도 의아했어요. 야구장은 하나인데 저희들이 1군 선수, 2군 선수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활 선수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선수들이 구장을 오후에 게임이면 오전에 쓰고 비워주고 오후에 1군 선수들이 와서 쓰고 이게 운동량이 하나에서 연상하는 그런 여건도 있었고. 제가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서 부상이라는 것은 이게 어차피 전쟁을 하는 과정에 부상은 없을 수 없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인데 얼마나 줄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년에 들어오는 선수가요. 신입 선수가 1차 지명해가지고 11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구단에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선수 못지않 그 선수 비해서 그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항상 껴있는 사람들이 부상을 자주 당했던 사람들 아니면 좀 기량도 미달된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선수들이 항상 해년마다 들고 날고 하잖아요. 이게 꼭 어느 선수를 지칭하지는 않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이 선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 야구를 계속 해오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이걸 놓게 되는 이유가 부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걸로 자기의 어떤 기량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가는 선수들 보면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94년부터 해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가슴에 하나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김상진 선수라고 아시죠? 그 김상진 선수가 96년인가 아마 고졸로 입단을 했어요. 96년에. 그래서 96년, 97년 우승했잖아요. 97년에 5차전 마지막 그 승리 투수 되고 했던 그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1년이 지나서 98년도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조명에 가끔 소화도 주고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이 있었고 이제 검진도 하고 그랬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 시즌 막바지에 볼 던지다가 목이 아프다고 게임을 못 던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MRI 찍고 뭐 하려고 그러면 큰 병원을 갔어야 되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저희들이 예약을 해놨거든요. 시즌 끝난 종료 후에 한다고. 근데 전날 전화 한 통이 때리지 울려요. 상진이 친구라는 거예요. 상진이가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근데 느낌은 그렇게 썩 이렇게 어차피 내일 검진인데 일단 그러면 병원으로 그 대학병원으로 가거라 어차피 내일 검진 내고 보내놓고 저는 내 뒷따라 갔죠. 가서 찍고 이렇게 촬영을 다 하고 나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 들어요. 목이 아픈 이유가 목뼈의 종양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목뼈가 곧 으스러지게 생겨서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이 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뭐가 안 들리는 것처럼 뭐라고요? 다시 듣게 됐는데 이게 위에서 암이
이제 발병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게 목뼈 3, 4번 그 사이에까지 척추에 목뼈가 완전히 구멍이 다 나고 이게 으스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3, 4번에 나오는 그 신경 자체는 생명하고 이제 이렇게 관련된 그 신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해야 된답니다. 수술을. 목뼈를 가라앉지 않게끔 이게 누르려고 이게 으스러지지 않게. 근데 차마 어떻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전이가 됐으니까 많이 됐다라고 예측은 했는데 위암 사기가 나온 거예요. 마귀가 나온 거예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8개월이라는 거예요. 6개월, 8개월. 와. 시한부가 나왔어요. 네, 시한부를 그때 받았어요. 10월 달에. 이제 전대에서 더블 체크하냐고 고대병원 가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사를 한 거죠. 다시 조직 검사하게 되고 다시 재가지고 이제 그게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남은 숙제가 있잖아요. 이제 손주한테 어떻게 알리며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저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한테 그걸 해주는 게 큰 숙제였어요. 제가 구단에서 특별히 좀 이제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케어를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대병원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구로병원까지 가면서 계속 제가 케어를 했던 부분인데 그 케어하면서 부모님이나 형제 이제 오셔가지고 많이 우는 거예요. 그때 선수는 본인이 암이다 판정받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목뼈만 수술해서 이것만 나으면 자기는 손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을 없을 때 어느 시기에는 이야기해다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상진아, 형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암사기고 말기다. 근데 이제 차마 시한부까지는 말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G3도 알게 되고 뭐 해가지고 각지 소문도 보내주고 막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하고 제가 핸드폰을 항상 가슴에다 이렇게 먹고 차고 품고 잤거든요.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뭐 이게 그걸로 소통 아니라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 선수가 그렇게 암투병을 하다가 가정에 머리도 깎고 중간에 또 수술도 몇 번 더 하고 이제 이렇게 한 3월인가 4월인가 됐을 때, 아니 4월 정도 됐을 때 개막하기 전이었을 때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케어 해주다가 저도 이제 구단 일이 있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나면 서울 가서 이제 상진이를 병문을 하는 거였는데 갔는데 우연찮게 어느 날 이제 바람을 한번 쐬고 싶어서 휠체어 태워서 이제 거의 거동을 못 하니까 어디 가고 싶냐 그래서 이제 뭐 63빌딩 한번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휠체어 태워가지고 차 해가지고 63빌딩 한번 올라가 전망대 한번 올라갔죠. 근데 우연찮게 본인이 뭔가 찾는 듯한 어떤 느낌을 이렇게 계속 두리번거려서 어디를 찾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구장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실 야구장 쪽이 어디 쪽이냐고 저쪽이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97년에 제가 우승했던 그 구장 맞냐고 와, 하늘이 무너집니다 진짜로 그때는. 제가 참 옆에 있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멍하니 걔만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좀 울컥한데 그래서 6월 10일 날 제가 서울에 경기 있어서 갔어요 거기를. 이제 서울 경기가 열리 경기인데 이제 오면 저희들 3일 있으니까 첫날 가서 그걸 하고 병문안 하고 우리 경기한다 뭐 하고 있냐는데 운동장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운동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화 한 통이 딱 오더라고요. 상진이 갔어. 딱. 어우 그때는 깜짝 놀랐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갔죠. 가서 영안실에 있는 그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상진이를 묻었어요 그냥. 이제는 아프지 않고 야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지금. 내가 이제 갑자기 그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오늘 털었을 것이고 아마 거기서 더 멋진 야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빙고.